남자를 소개받아 연락을 하거나 썸을 타는 도중에도 짜증이 난다거나 할 말 없게 오는 카톡이 오는 상황 언제나 존재하죠. 여기서 뭐라고 보내야 되지? 그냥 씹을까? 그렇게 몇 번을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결국은 답장을 보내게 돼요. 하지만 결국 답장 시간이 늦어지다 보면은 내가 괜히 보냈나 하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남자가 나한테 할 말이 없게 올 때 그 상황을 5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대처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좀 더 깊게 와닿는다면 아마 그것들은 복합적으로 겹쳐지면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짧은 대처 그리고 조금은 긴 기간의 대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갑자기 미적지근해진 경우. 이 상황의 80%는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 갑자기 게임하고 있지? 밥을 먹는 시간이라면 혹시 오늘은 된장찌개? 라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져보는 거죠. 물론 게임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메뉴를 식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밥을 안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뜬금없는 무리수로 인해서 그 상황의 분위기가 환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색다른 엉뚱함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뒤로는 점점점점 히히히히 내가 잠깐 신내려 왔었는데 잘못 온 듯? 라면서 능청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라면요, 그냥 일십을 한 상태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흐른 뒤에 뭐 하고 있어? 라면서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건 네가 지금 할 말 없게 보내서 내가 조금 있다가 답장함 뭐 이런 간접적인 눈치를 주게 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 하냐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금방 본인이 보낸 카톡을 다시 읽어보고 나면 내가 할 말 없게 보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다시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 남자가 모른다라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남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사귀면서도 서운함을 몰라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두 번째는 답장 시간이 너무 긴 경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페이스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일부러 여러분에게 밀당을 하려고 답장을 늦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그 사람의 패턴이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그 사람이 답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을 좀 더 좋아하게 만들면 돼요. 연락 패턴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바로바로 답장하는 게 익숙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익숙함이라는 건 아직 여러분과 맞춰지지 않은 그 사람만의 패턴이기 때문에 나도 몇 시간 뒤에 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곧 그 사람의 페이스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하면서 얘는 답장이 조금 빠르네? 내가 좀 더 빨리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카톡 답장이 조금 늦다고 해서 얘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건가?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건가? 라는 걱정보다는요, 그냥 여러분의 일에 집중을 하시면서 조금은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음표가 많았는데 갈수록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은 많이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는가예요. 지난 대화를 올려보면서 나는 물음표에 대한 빈도가 정말 별로 없었다면 여러분은 혼자 티키타카가 잘 되고 있었다고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은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 서로가 질문도 많았는데 그 사람의 관심이 떨어진 거라면 대부분은 무료한 대화의 반복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밥 먹었니? 자니? 일어났니? 등등등등 계속해서 루틴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대화의 주제를 조금은 바꾸거나 확장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소 그 사람이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너는 평소에 책 읽으면 뭐가 좋아? 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추가적으로 그 사람이 오지랖이 조금 넓은 사람이라면 책을 추천해달라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네 번째 상황은 갈수록 막아뜨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요, 연락은 잘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장거리라던가 아니면 서로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건 전화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분명 썸을 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 사이 있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더 가깝게 해주는 게 되도 않는 연락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바로 전화를 하는 건데요. 전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카톡으로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전화할 수 있어? 라고 그냥 갑작스럽게 물어보셔도 돼요. 어차피 상대방도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막아 뜨는 거라면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전화를 피한다면 그건 막아뜬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진 거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티키타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말에 그 사람이 공감을 잘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말에 내가 어떤 타이밍에 이거를 받아쳐줘야 되지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그것도 아니라면은 그냥 서로 그냥 할 말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그 상대방의 반응을 맞춰주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면 맞춰준다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거북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남자가 나한테 맞추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우리가 친구들마다 공감을 하는 코드 아니면 유머의 은어라고 하죠. 그것들은 전부가 제각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아직 여러분과 그 남자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이 먼저 그 남자의 말에 맞장구를 좀 쳐주면서 문화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그 문화가 형성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그 남자는 아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구나, 저렇게 내가 리액션을 치면 되겠구나 하는 그 가닥이 잡힐 거거든요. 감이 오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5가지의 상황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유진이었습니다.